네, 안녕하세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입니다. 오늘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통신, 금융, 공공의 연이은 보안 사고로 인해서 국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 계보위, 국정원, 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범부처 종합보호 종합대책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킹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공, 금융, 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 개 IT 시스템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통신사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주요 IT 자산에 대한 식별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소형 기지국 펜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해킹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보안 혜택으로 인한 해킹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 금융 등 주요 분야는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게 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피해 구제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해킹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게는 강력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 민간 등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기반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공공의 정보보호 예산, 인력을 정보화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정부 정보보호 담당관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하는 등 공공부터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민간의 경우 보안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비용이 아닌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필수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함과 동시에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하여 모든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 최고 책임자인 CISO, CP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자체적인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 영세 기업 대상으로는 정보보호 지원 센터 확대 등을 통한 밀착 보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레거시적인 보안 환경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는 보안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다중인증, AI 기반 탐지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보안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획일적인 물리적 망분리를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IT 제품 보안에 대한 제도적 규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 주권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산업 인력, 기술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AI 에이전트 보안 플랫폼 등 차세대 보안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최고 보안 전문가인 화이트 해커 양성 체계를 기업 수요로 재설계하는 등 양질의 인재가 적시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양자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양자 내성 암호화 기술 개발 등 국가적 암호 체계 전환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처별로 파편화된 해킹 사고 조사 과정을 체계화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민강군 합동 조직인 국가사이버 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 대응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제 위주로 우선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과제를 총망라하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 포함한 관계 부처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실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AI 강국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이제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언론사 명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관계부처에서도 좀 많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때 관계부처 누구에게 질문한다까지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더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 한겨레 신문 최반석입니다. 부총리께 질문 드립니다. 1,600개를 즉시 점검할 인원과 자원이 가능한지 혹시 어느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진행하는지 조금만 더 설명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600여 개 기업 기관이 이제 주요 기업 900개, 뭐 기업 금융기관 260개 등 사실 1,600개 그 기관을 다 검수하기 위해서 지금 인력과 지금 역량들 총 좀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1,600개에 대해서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지금 목표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이제 그 1,600여 개의 기관 말고도 많이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저희가 직접 검수를 하기보다는 저희가 그 모의 훈련이나 약간 화이트 해커 등을 통해서 이런 그 관련된 그 1,600개 이외의 기관 시스템들도 점검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저희가 대책을 수립할 거고요. 올해 저희가 이거는 단기적인 어떤 저희가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의 이 단기적인 시스템 점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역량을 총 결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쪽 테이블 예. 네, 저는 뉴시스 신지혜 기자고요. 이거 아마 과기정통부에서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대책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번만으로도 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다음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사이버 보안이나 안보나 통합 컨트롤 타워 논의 법제화 단계까지 논의됐던 게 수년 전까지 있었는데 이번 대책에도 통합 컨트롤 타워 쪽 진행이 추진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법제화는 이제 아직 검토 중입니다. 전반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국정원 산하의 국사단 중심으로 범부처가 공동 어떤 대응 체계를 갖추고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처음 이렇게 질문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한다 생각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단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빨리 1,600여 개의 IT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점검하면서 동시에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빨리 세워서 저희가 이제 뭐 인증제도 그리고 실제로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고 사후 처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이런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그 중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연내 발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쪽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은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좀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첫 번째 질문하고도 관련된 사안인데요. 그 전체적인 점검 일체 조사 점검과 관련해서 그 통신 3사는 실전 그러니까 모의 해킹식이 아니라 운영 중에 그 실전 침투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통신 3사로부터는 동의를 다 받아두었고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 민관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통신 3사 망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 형식으로 일단 조사를 전면적으로 취약점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먼저 각 기업의 CISO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들한테 저희가 자체 점검을 지금 요청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점검 결과를 CEO들한테 다 확인을 받아서 정부에 지금 제출하도록 지금 안내를 해 두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급한 기업들, 중요 기업들부터 사후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서 먼저 저는 내일신문의 고성수입니다. 답변은 아무래도 부총리님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발표한 내용들에 보면 단기적인 과제 뭐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보안 인증제도 ISMS 전환이나 강화, 소비자 인증 책임 부담 완화,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 확대 이런 내용 등은 뭐 제도적인 보완이나 뭐 절차가 필요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뭐 시행 방식이나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시기적인 부분을 뭐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제 법제화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법령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빠르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서도 국회와 긴밀하게 좀 논의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부총리님께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 자료에 보면은 이제 해킹이 좀 수시로 일어난 기업에 대해서 과태료나 과징금 상향,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나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이런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향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가 될지, 아니면은 뭐 이행강제금이나 징벌적 과징금 도입에 대한 뭐 기준에 대한 이런 논의가 좀 이루어진 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여기 개보위도 와 계시고 금융위도 와 계시기 때문에 뭐 답변을 같이 드릴 예정인데 지금 현재 이제 뭐 개인정보나 이제 금융 관련된 어떤 그 이슈에 있어서는 전체 매출의 한 3% 정도의 어떤 과징금을 이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망법 차원에서도 그 정도의 어떤 그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검토하게 정책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영국에서 보면은 이런 정보보호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관련 매출의 한 10% 정도를 부과하는 이런 어떤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인 해외 사례들 그리고 정책 연구 통해서 적절한 어떤 징벌적 과징금에 대한 저희가 그 전체 범위 그리고 규모 전체적인 어떤 저희 강도를 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혹시 그 개보위나 금융위에서도 금융위에서 먼저 말씀. 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유관 질문이 있어서 몇 가지 금융 관련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현재 금융회사의 점검과 관련돼서는 앞서 과기부 차관님께서도 또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금융권의 카드사의 정보 유출이 있었던 만큼 카드사에 대한 현장 점검과 금융보안원, 금융감독원의 점검은 끝났고 금융권의 260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은 이번 달 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적으로 피해자들의 손해 보전이나 징벌적 과징금과 관련돼서는 현재 금융위 소관 신용정보법에는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그로 인한 피해를 그 고객이 입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 과실 여부를 지금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전환되어 있는데 그리고 손해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을 5배까지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현행 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과 관련돼서는 현재 부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전자금융거래법에 과징금 제도가
매출액 3% 또는 50억 이렇게 사안별로 분기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좀 과징금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 조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조만간 발의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네. 예, 개인정보위원회 사무처장인데요. 지금 부총리님 그리고 금융위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에 지난 23년도에 이미 법 개정을 해서 기존의 이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관련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 3%로 상향한 바가 있고 처리자도 이전에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정보 처리자로 했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 확대를 해서 운영 중입니다. 다만 이거로 좀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의견 그리고 많은 우려들이 있어서 저희 위원회는 별도의 TF를 만들어서 지난 9월 11일 날 그 SKT 대책을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고 그 중에 표현이 징벌적 과징금 부분을 검토한다 했는데 이 부분은 현행 과징금 제도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이걸 보고 비례해서 가중 처리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공정이나 다른 또 금융이나 이런 데 있는 제도 중에 우리가 좀 도입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동의의결제라든지 뭐 유사한 제도들을 우리 그 대책에 좀 포함할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다시 이제 관계 전문가 학회를 비롯해 전문가들 그 TF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아마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연내에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차원에서도 그 재발 방지책을 좀 불성실하게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도 이행 강제금 신설을 이미 그 9월에 저희가 개정안이 발의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이쪽 올라가겠습니다. 예, 이니스투데이 백연식입니다. 그 예전 유재명 차관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전부터 이제 과기정통부가 뭐 사이버 안보 대책 방안이라든지 몇 년 전에 또 했었잖아요. 또 기업 상대로 모의 해킹 같은 것도 좀 많이 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킹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전 대책에서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이번 대책은 그전 대책과 좀 무엇이 왜냐면 과기정통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게 처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전 대책에서 좀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 이전 대책 대비 지금이 무엇이 강화됐는지를 좀 쉽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가장 그 큰 차이라고 보면 저희가 이제 조사 방식에서도 그 지난 2023년 LGU 플러스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그때 조사랑 지금 이제 저희가 하겠다는 방식이나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거는 그 사고 난 서버 위주로 그 침투 후 경로를 파악한다거나 뭐 이런 접근 방법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전수조사 일체 점검을 이제 하겠다는 그 접근 방법도 통신 3사들에 대한 그 불시 자산에 대한 점검도 이제 모든 연결 지점, 인터넷 연결 지점들이 침투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전면적인 좀 그 점검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대책들이 그 사고가 생긴 특정 지점을 문제들을 위주로 그 국지적인 어떤 대책들 또 그런 관점에서 보았다면 지금 이제 저희가 부총님께서도 그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거의 IT 관련된 이런 그 공격의 양상이나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그 비상사태 수준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정부가 이번에는 지금은 단기적인 대책들입니다만 앞으로 말씀하신 이제 종합대책을 연내까지 하는 그 관점도 지금부터는 이제 좀 전면적으로 지금 우리 시스템들을 그 점검해보고 또 부족한 점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더 그 정부 차원에서 보완할 점 또 기업 차원에서 보완할 점 이런 종합적인 좀 접근 방법을 하고 있다는 게 좀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많은 대책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그런 좀 그 사고 지점, 그 사고 난 그 문제 상황 위주로만 좀 보았던 그런 한계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보완을 드리면 일단은 그 기존의 그 해킹이나 이런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권 조사를 하겠다. 이게 가장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각 기업들이 이런 어떤 그 정보보호 어떤 평가를 받고 투자나 인력에 대해서 이 정보보호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의무 공시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보보호 공시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시가 되면은 기업들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투자를 늘려서 이런 그 안전한 정보보호 어떤 체계로 인해서 어떤 국민들에게 좀 더 안심하고 많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또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어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원 윤주영 기자입니다. 그 대책이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거 위주로 돼 있고 사실 정부 기관도 해킹 피해를 입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행안부 온나라 시스템 해킹도 그렇고 뭐 프랭 매거진 뭐 보도에 따르면 그 제보에 따르면 외교부 메일도 해킹 당한 바가 있고 한데 대책을 보면 정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투자는 늘리겠다고는 돼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고는 명시가 딱히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킹은 민관 가리지 않았는데 뭐 이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공공은 재발 방지를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부 직권조사 같은 경우는 뭐 정보통신망법을 좀 뜯어 고쳐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직권조사는 이미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국정원과 행안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관점에서 좀 행안부에서 먼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돼서는 공공과 민간기업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이 유출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징벌적 조항들에 대한 동일한 조건을 받고 있고요. 정보 보호, 일반적인 보호와 관련돼서는 부총리께서 발표하신 내용처럼 인력과 조직과 예산 투자들이 상당히 중요한 일방책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근본적으로는 정보 보호에 대한 전문성도 강화하고 관련된 조직 체계를 통해서 또 예산 투자를 통해서 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쪽 또 불러오래. 네.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좀 이슈되고 있는 게 이제 ISMS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강화를 시킬 거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ISMS를 인증받고도 어떤 해킹이 계속 일어나는 어떤 사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한번 인증받았다고 해서 그게 안전한 것인가 이렇게 좀 이제 두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현장 점검, 실효성, 사후 관리 측면에서 이 ISMS를 좀 더 고도화하고 저희가 상시 점검 강화 체계로 앞으로 가겠다 이렇게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질문을 하나씩 해주시면 다음 또 기자들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데일리 김보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총리님이랑 금융위 그리고 국정원께 또 같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징벌적 과징금에 대한 제재안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사실상 좀 자발적으로 좀 신고도 하고 보안 투자를 하려면 좀 인센티브 전략도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좀 대응책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중복 규제를 이유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상장사가 공시 의무 대상이 된 만큼 좀 포함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정보원 쪽에서는 일단 조사랑 분석 도구를 좀 민간 기업에 공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프랙 보고서가 좀 모니터링했던 내용을 좀 자체적으로 탐지하려면 위협 인텔리전스 자체를 좀 고도화해야 하는데 좀 이게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CTI 쪽으로 좀 고도화 계획도 있는지 좀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징벌적 과징금 관련돼서 사실 저희가 이제 페널티를 무조건 주기 위한 어떤 제도를 만들겠다라기보다도 이런 어떤 보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그러니까 좀 유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저희가 만들 겁니다.
예, 금융 관련 사항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은 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현재도 금융회사가 그 ISMS나 ISMSP를 인증을 받았으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과징금을 감면하는 인센티브 기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제 과징금을 부과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증을 받았거나 매년 하게 되어 있는 취약점 분석 평가 그리고 앞으로 시행하게 될 공시를 충분히 했는지 등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구체적인 산정에서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장사 중심으로 공시를 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될 예정인데 금융회사의 경우는 어떠냐?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대부분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소형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융권은 특히 보안이 대국민 금융서비스에 직결되는 만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작업에 이러한 공시 대상을 금융 관련 회사에 있어서는 비상장 회사까지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예, 그 정도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정원 3차장입니다. 예, 아까 질문 주신 그 새로운 그 이제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사고 조사 도구를 이제 그 배포하는 그거가 이제 언급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차세대 이제 사고 조사 도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6월부터 시범적으로 몇 개 기관하고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주된 내용은 이 도구는 이제 AI 기능을 좀 탑재해서요. 어떤 그 침해의 흔적을 비교적 용이하게 채집하고 그 다음에 취약점을 좀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곧 이제 정식으로 좀 배포할 관련된 부처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어떤 CTI 도구가 많이 미흡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인정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뭐 잘 아시겠지만 취약점에 있어서는 이제 새로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취약점 이외에도 새로운 취약점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그 발견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좀 늘 뒤따라가면서 사고 조사를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수동적인 그런 방어의 패턴에서 그동안 계속 일을 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앞서서 좀 더 능동적으로 좀 그 사고에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러한 방식으로 도구를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포된 거를 좀 봐서 더욱더 개선을 앞으로도 계속 개선을 하고 관련 부처나 관련 기관에 배포할 그러한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쪽 가겠습니다. 네, 아시아경제 박유진입니다. 아까 부총리님께서 이번에 페널티를 주기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라기보다도 보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이제 인센티브 줄 거라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지금 기업이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촉진책으로 보면은 지원 성격의 유도책보다는 규제나 규정 성격이 많아 보입니다. 그 보안 담당자 권한을 좀 확대하는 내용으로 몇 가지 언급돼 있기는 하지만 특히 기업 입장에서 정보보호에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들이려면 사실상 세제 지원 같은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최근에 몇 차례 있었던 그 CISO 간담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대책 세울 때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진 않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뭐 전방위적인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 세제 지원 뭐 이런 그러니까 인센티브에 대한 어떤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종합 대책을 수립할 때 뭐 저희가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전 뭐 예방 측면에서도 고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응 측면에서 지금 일어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는 측면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일단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의 어떤 이슈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한가 이런 리스트업을 좀 먼저 하면서 좀 단계적으로 아까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같이 포함해서 발표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지희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번 나온 대책이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뭐 정부가 사실 책임이 없는 지금 이 해킹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게 모든 뭐 정보보호 의무 공시나 투자 금액을 늘려라라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정부가 기업에게만 약간 이런 제재를 가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CEO랑 CISO, CP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뭐 책임 원칙을 법령상 명문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KT와 SK텔레콤, 롯데카드와 같이 뭐 전 국민적으로 해킹 피해가 확산된 경우 뭐 최고 수준으로 뭐 CEO를 해임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저희가 부인할 수 없고 저희도 이런 해킹 이슈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민간이 같이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의 어떻게 무조건적인 어떤 제재를 통해서 기업을 압박한다기보다도 실제 이 문제를 공동으로 같이, 사실 기업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기업에서 할 역할이 있고 우리 정부에서 할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나름의 저희가 책임을 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도 약 한 7.7% 4,012억 정도로 이 정보보호 투자를 좀 저희가 감행할 계획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 이슈를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보고 있지 않고 정부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세울 거고 발표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각 CISO, CPO 그리고 관련된 또 CEO의 어떤 뭐 이렇게 책임 문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뭐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점검하고 같이 좀 빌드업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제 각 기업에서도 이제 CEO들이 이제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정보 보호에 있어서 CISO, CPO들이 얼마나 권한을 가지고 실제 이런 보안 어떤 점검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투자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의 의사결정을 CPO, CISO 레벨에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 경영의 의사결정권자인 어떤 CEO도 분명히 어떤 책임의 어떤 지금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CEO가 이제 보안 책임을 실제로 보안 책임을 갖고 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법령상 명문화하는 것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 최고 책임자 CISO나 CPO들의 어떤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세워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금융위원회 추가적으로 말씀 주시죠. 금융위원회는 이제 금융기관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도 일반 회사랑 달리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규제가 현재 강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CEO, 정보보호 책임자 등 임원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책무구조도라고 해서 책무를 디스크립션을 하게 되어 있고 그거를
금융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정보 보호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책무구조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서 특정 카드사에 정보 유출 사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정리가 될 것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사안에 따라서는 CEO의 해임까지도 이뤄지는 징계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CEO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정보보호 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사 결과를 통해서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정우준입니다. 그 대책에서 제도 개선 관련해 가지고 클라우드 보안 요건 개선해서 이제 뭐 민간 사업자 진출 요건 완화하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는 그럼 좀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 진입에 대한 개방도 추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정보보호 공시 의무 상장사 전체로 진행되는 건 바로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 건지 시기만 한 차례 더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보보호 공시 의무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클라우드 도입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 좀 말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공공 분야에 대해서 이제 민간 클라우드가 뭔가 이제 확대로 진출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사실 지금도 현재도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상중하에서 이제 중등급, 하등급에 있어서는 사실 공공 분야에 있어서도 민간 클라우드가 다 법적으로는 다 진출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민간에서의 요구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그 자칫 잘못하면 사실 오히려 저희가 외산 클라우드가 우리 국내에 진출하는 좀 물꼬를 또 열어주는 좀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 그 관련 부처 그다음에 관련된 기업들하고 요건 긴밀히 좀 협의를 해서 지혜를 좀 모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계속 지금 아주 중대하게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쪽으로.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데일리 최민지 기자입니다. 저 좀 보다가 궁금한 게요. 통신사를 불시 해킹해서 점검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국내법에서는 본인이 소유하지는 않은 서버 등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라 민간 보안 기업들이나 보안 전문가들은 보통 계약을 맺고 이제 사전 동의를 얻은 가운데 모의 해킹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안 점검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민간 기업 내부를 좀 정부가 마음껏 들여다볼 수 있다고 오해 소지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사와 사전에 어떻게 이 문제를 동의하신 후에 진행하신 건지 구체적 내용 궁금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 많은 화이트 해커들이 이제 프렉 보고서처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법적인 요건들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거고요. 불법자가 이제 범죄자가 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정부도 불시 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좀 법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서 공익적인 이유로 화이트 해커들의 활동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원스톱 신고 체계 관련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기업이 침해 사고를 당하면 키사에 연락하고 경찰에 연락하고 개인정보위에 연락하고 금융당국에 또 이제 중복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좀 원스톱 신고 체계를 하신다고 하니 이제 어디에 최초로 신고만 하면 된다. 이제 한 곳에만 어디에 신고만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좀 편하게 좀 이제 조사만 할 수 있다. 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좀 중복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체계를 어떻게 꾸리실 건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뭐 동의 없이 뭐 이렇게 불법 저희가 불시에 점검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통신 3사들하고는 어느 정도 좀 합의하고 동의를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좀 법제화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익적 화이트 해커 활동을 적극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어떤 그 모의 훈련이나 모의 해킹, 그리고 실전의 방불하는 저희가 이제 통신 3사하고는 이제 좀 사전 동의를 해서 이런 어떤 저희가 화이트 해커를 통해서 이제 공격도 해보고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좀 저희가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체계 신고는 사실은 그 기업별로 통신사 플랫폼 그리고 금융이나 뭐 나머지 그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채널들이 지금은 좀 명확하게 지금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 원스톱 이런 어떤 신고 체계를 잘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한 뭐 질문 2-3개 정도 더 받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는데 아직도 지금 많은 기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이렇게 한 가지씩만 해주시면 다른 분들께 기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손 들고 계셨던. 충분히 질문하시게. 알겠습니다. 네, 디지털투데이 이진호라고 합니다. 그 아까 유차관님이 초반에 말씀해주신 것 좀 그 연결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통신 3사 같은 경우는 요새 해킹이 많아서 이제 모의 해킹, 뭐 레드팀 같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금융권도 롯데카드 케이스가 있어서 왜 요 같은 모의 해킹을 안 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요 시설 뭐 시소를 통해서 CEO한테 보고해서 이제 그 결과를 보고한다라고 하는데 만약 그 기업 차원에서 조사가 미흡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정보공시도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주요 기업 1600여 개 조사할 때 어떻게 그걸 진위를 검증할 건지 그렇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 통신사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좀 그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큰 시스템들을 운영을 하고 또 전 국민이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이 때문에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통신 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아까 최민지 기자님 그 우려하시는 그런 망법상 그 불법의 소지가 있는 그런 지점이라서 그 통신 3사의 동의 기반으로 지금 불시 점검 그래서 정말 취약점이 없는지 일단 사전에 계획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취약점을 한번 전면적으로 한번 찾아보겠다는 동의를 확보한 상태고요. 근데 금융 관련돼서는 약간 그 분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에서 따로 좀 말씀을 드리실 것 같고요.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사후 검증은 저희가 그 지금 이 CIO들을 통해서 지금 일단 그 사전 점검이 불가피하게 지금 그 자체 점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할 역량들이 그런 지금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CEO 그 확인까지 받도록 요청한 거는 그 CEO 책임하에 철저한 조사를 지금 당부드린 거고 그리고 정부로서도 저희가 매년 하는 ISMS 그 사후 점검들 절차들도 있고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점검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점검 스케줄을 좀 체계적으로 짜서 사후 점검 시에 정부가 하나하나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쪽으로 가시죠. 금융위에서 죄송합니다. 한번 금융위에서. 그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현재 매년 1회 그 취약점 분석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약점 분석 평가의 수행 주체는 금융보안원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금융보안원이 이러한 평가를 할 때는 모의 해킹 등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버그 바운티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금융보안원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참여를 독려해서 현재 금융회사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와 새로운
신규 서비스 소프트웨어 간의 어떤 우월성을 좀 경쟁을 하게 하고 더 우월한 걸 나타나게 하면은 좀 포상을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여러 가지 금융 관련 IT 시스템의 취약점을 좀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계속 손 들고 맨 마지막에. 예. 자리에 마이크가 없어서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아이언스 저도 안태종이 기자라고 하고요. 예, 과기정통부 부총리님이나 이차관님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펜토셀 즉시 폐기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미 유통된 펜토셀의 경우에는 정부가 어떻게 수거해서 폐기가 이루어지는 건지 지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문제가 된 KT 펜토셀도 결국에는 KT가 전량 폐기를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전국적으로 실제 운영 중인 펜토셀 규모를 파악을 하신 건지, 이 유통된 펜토셀권에 대한 폐기 수거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펜토셀 관련돼서 지금 통신 3사가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거, 또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 또 인증 범위에서 벗어난 것, 모든 현황들이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이 회수하는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유통되고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것 중에 회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특수성이 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래서 통신 3사가 이 화이트리스트 체계로 이제 등록이 확실히 아이디가 확인되지 않는 셀들은 더 이상 망에 붙을 수 없는 그런 화이트리스트,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이런 등록 인증이 된 단말들도 이 유효성을 확인하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미 유통돼서 회수되지 않는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통신 3사 망에는 더 이상 붙을 수 없는 그런 체계는 지금 마련돼 있는 상태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끝에 여기 기자님, 기자님. 마이크 없어서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발표 예정이 9월 말이었잖아요. 근데 국정자원 화재 같은 어떤 외적인 일 외에 좀 이렇게 지연된 게 내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점이 난제였기 때문에 늦어졌는지 그거 궁금하고, 그리고 ISMS 실효성을 높인다라고 하셨는데 보면 모의 해킹이라든가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개선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보안 전문가들이 좀 시크한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이게 왠지 체크리스트 그냥 박스 하나 더 추가되는 것에 불과하다, 약간 이렇게 좀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이유가 어차피 다 서류 기반으로 작성을 할 거니까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거다. 모의 해킹을 추가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서류 중심으로 할 거면은 체크리스트 하나 더 늘리는 거다. 약간 이런 좀 시크한 반응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좀 현장을 잘 반영을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을 하실 것인지 조금만 구체적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ISMS 프로그램에 실제 심사를 하는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6개 심사 기관들이 각각의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CISO를 두고 CISO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사실 어떤 평가 기준 항목들이 이렇게 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CISO를 두고 실제 CISO가 컨트롤하는 어떤 권한이 어디까지고, 실제로 투자 권한, 그리고 시스템 점검 권한, 그리고 전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검 항목들이 100이라면은 100을 CISO, CPU가 다 검증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50%만 검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CISO가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은 이제 100점으로 부여하고 있는 건지, 이런 기준들을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잡아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ISMS가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게 실제 정보 보호에 있어서 ISMSP를 받으면 충분히 이게 어느 정도 사전에 보안 인증이 됐구나 하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이제 개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9월 말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5개 부처 중심으로 이런 사실 지금은 이제 통신, 금융, 사실 저희 공공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점검해야 될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지금 국정원, 금융위, 행안부, 개보위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방부 그리고 여러 가지 유관 부서들하고도 같이 좀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모아서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어떤 그 대책을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대책을 저희가 세우고 준비하다 보니까 다소 좀 시간이 좀 늦어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면서 일단 지금 주요 시스템,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주요 IT 시스템에 대한 아까 1,600개라고 우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저희가 점검을 하고 여기에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공 쪽에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저희가 12월 달 안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쪽으로 넘어간데 질문하실 분들이 더 이제 많이 있으셔서 어떻게 한 두세 분만 더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그래서 아까 제일 뒤에서 손 들고 계셨던 네, 저 지진의 코리아 박문재 기자입니다. 그 두 가지인데 먼저 우리 국정원하고 여기 행안부 실장님한테 컨트롤 타워 문제 좀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유재명 차관님한테 민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트롤 타워 문제인데요. 민간 쪽 컨트롤 타워는 아시다시피 과기정통부 맡고 있는데 저희 기자들이 오늘 계속 몇 분이 얘기했지만 민간에서 사고 나거나 정부 측에 사고 났는데 그건 누가 조사하고 어제 국감에서 좀 논란이 있었지만 그건 과기정통부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저희가 밖에서 보기에는 어차피 정부는 국정원이 저희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 대책도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용산을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액션에 들어갔을 때는 또 사고가 났을 때는 컨트롤 타워가 또 지금처럼 혼선이 없겠냐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하고 행안부 실장님께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플렉에서 정부 부처가 해킹을 당했잖아요. 그 사고 조사 같은 거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으면 그러면 앞으로 또 났을 때 이런 정부 부처 쪽을 국정원이나 행안부가 커버하는 건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결국은 모든 정부 맨 위에는 용산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기서도 용산분은 안 오셨잖아요. 제일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좀 여기 있는 분들이 어쩌면 컨트롤 타워 분이 다 오셨는데 좀 이것만 보더라도 조금 걱정스러운데 이 부분을 좀 정부 측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 차관님한테는 두 가지인데 여태껏 저희들이 많이 얘기한 것 중에 대부분 들어간 하나는 좀 아쉬운 게 기업이 민간 침해를 당하면 미국처럼 빨리 신고를 하면 막 이렇게 숨기지 않고 미국 같은데 외국 같은 데는 인센티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계속 벌만 주고 빨리 신고하게끔 만드는 그런 당근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거 하나 궁금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시장이 커지고 산업이 좀 커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희 이제 골목대장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커진 것 중에 지금 저희가 그동안 얘기한 거는 IT 예산에 몇 프로를 하지 말고 매출의 몇 프로를 보안에 투자하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하면 그냥 26년 1분기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겠다만 좀 너무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정보와 예산을 결국은 제값받기만 대주면
저희들이 뭐 시장이 스스로 알아서 커서 해외로 나가 볼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더 클리어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하고 행안부 답변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공공 분야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단이라고 해서요. 안보실에서 감독을 하고요. 이제 국정원 산하에 민간군 협업으로 해서요. 상주하는 인원이 각 기관별로 상설로 한 20여 명이 상설로 있고 그다음에 큰 위기가 있을 때는 민간 업체도 이렇게 더 비상설로 더 포함되는 그런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단, 통상 이제 국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어떤 이번 프렉 보고서처럼 뭔가 이제 그 해킹에 대한 징후나 아니면 뭔가 침해가 있었다는 그런 발표가 있으면 관련되는 이제 부처들끼리 긴밀히 그 협의를 해서요. 이번에도 행안부의 온나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정원이 이제 7월 14일 날 협조 채널을 통해서 미리 이제 그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바로 정보를 바로 공유를 했습니다. 공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사고 조사에 있어서도 이 국사단을 통해서 합동으로 지금 그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안부 안에서의 어떤 뭐 침해나 그 온나라 시스템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그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분석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국사단도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우리 행안부하고는 조금 좀 다르게 이를테면 어떤 그 인텔리전스 해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해외에서의 과연 누가 그 해킹을 했는지 해커를 특정하는 그러한 작업 중에 좀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작업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작업이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 그 행안부하고 이제 행안부에서의 이제 그 어떤 결과까지를 아직은 저희가 계속 지금 분석 중이고 더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마무리가 되면 뭐 국회 등을 통해서 이런 거는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부총리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요. 11월 또는 12월에 아까 이제 거버넌스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우려가 있으신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가 이 사이버 안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조금 더 개선을 할 건지 그거를 이번 11월, 12월에 사이버 안보 전략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가 그 민간 합쳐서 총 컨트롤 타워는 안보실, 용산 안보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국정원이 아니고요. 예. 총 컨트롤 타워가 이제 국가 안보실이고 전반적인 그 어떻게 보면 그 그리고 공공 영역에 있어서는 그 국가 그 사이버 위기관리단 국사단에서 그 실행 주체가 될 거고요. 당연히 민간 영역에 있어서는 그 과기정통부가 역할을 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저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국정원과 협력이 가능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국정원에서 이제 민간 영역으로 뭔가를 이제 저희가 그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민간 어떤 그 개인 개인들의 어떤 통화 내역들이 이제 사실 국정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모니터링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국민들 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펨토셀이 이제 각 이제 통신사에 이제 복구할 때 있어서 이런 게 기술적인 어떤 검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어떤 셀들이 왜 그 기존에 인증을 받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왜 붙어서 이렇게 작동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어떤 분석과 검토가 좀 필요한 데 있어서 좀 국정원과 과기정통부가 이렇게 좀 긴밀하게 좀 협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시를 한번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질문 답변 더 하실까요? 네, 부총리님과 삼시장님께서 충분히 거버넌스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은 뭐 생략하고요.
실질로 행안부에는 국가정보자원관련해 국가 주요 시스템들이 입주해 있고 또 지자체와 관련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보안 관제부터 실질적으로 많은 중심 시스템에 대한 보안 조치들도 많이 필요한 실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건 취약점이 나타났을 때 그걸 신속하게 취약점을 조치하고 이행하는 데 저희가 큰 역할을 하고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지역정보개발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해서 지자체의 뭐 조직이나 인력 강화, 그다음에 뭐 보안 관제 관련된 역할들도 충분히 해서 인텔리전스 예방 조치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 실행 부분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 저한테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업들이 그 침해 사고를 신고를 이제 뭐 지연을 했느냐 하는 논란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고의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다른 원인들이 있는 거냐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침해 사고를 인지하고도 그 지연되는 경우에는 좀 그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사항 같은 그 징벌적인 조치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인 신고가 가장 그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래야만 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법상에 이제 뭐 징벌적 과징금 또 금융위 이런 데서 이미 하고 있는 그런 과징금 할 때 그 정상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이미 좀 그 인센티브 그 참작하고 정상 참작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좀 더 보완할 점이 있는지 좀 해서 인센티브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협의를 하겠고요. 저희도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할 때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그냥 뭐라 이렇게 안 했을 때 페널티가 아니라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좀 감경 사유를 이렇게 포함하는 방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이게 침해인지 아니면 어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내부자에 의한 유출인지 이런 그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직권조사 부총리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직권조사를 도입하려는 이유도 그런 좀 판단에 그 기업 스스로 하기가 모호한 지점,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 전문가랑 구성하는 판단 회의 같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권고하면 기업들이 바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목표는 기업들의 어떤 지연 신고에 대한 그 처벌의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투자 기준을 지금 이제 IT 투자의 그 몇 % 수준으로 이제 우리 그 공공기관은 IT 투자의 15%를 이제 국정원 지침에 의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에 이거를 일률적으로 적용할지 또 그걸 IT 투자로 할지 전체 투자로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 좀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어떤 관심 질문이 있으신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이렇게 무작정 길게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2개 정도로 이렇게 질문을 정리하시고 끝난 다음에 그 실무자분들 계시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지금 좀 그런 사정도 있고 하니 예. 그러면 이석하실 분들은 이석하시고 계속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또 시간을 또 길게 가면 또 다른 분들도 일정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뭐 질문하시고요. 제가 적절한 선에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실무자들이 계시니까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아까 어디 블록에서 하셨죠? 아까 저쪽에서 이쪽으로. 예. 네, 동아일보의 최지원입니다. 그 아까 12월 안에 발표하신다고 하신 그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서는 오늘 발표하신 전략에서 좀 어떤 부분이 보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저희가 이제 사고 예방 관점 그리고 사고 대응 관점 그리고 근본적인 정보 보호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관점 그리고 전체적인 거버넌스를 이제 수립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오늘 확정돼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정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제 그 12월 이제 그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발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오늘 드린 것이고,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고, 또 사실 이 과정에서 저희 그 정부 부처만이 논의가 돼서는 안 되고, 또 이제 민간 기업과 이제 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논의하고 또 일부는 또 합의하고 그들의 또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12월까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입니다. 그 오늘 1,600개 시스템 점검한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거는 단기적인 거라고 하셨고, 근데 만약에 이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과태료나 처벌을 받게 되는지 혹은 시정을 하게 될 텐데, 그 1,600개 기관은 공공기관이 있어서 시정을 하려면 예산이 또 공공기관들은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걸 우선적으로 받게 되는 건지, 뭐 그런 실질적인 어떤 1,600개 단기적인 대책 이에 대한 결과가 궁금합니다. 그 지금 이 점검의 목적이 이제 어떤 그 기업의 잘못을 찾아서 뭐 이제 그 징벌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디가 취약한가를 빨리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사고를 이제 막자는 취지가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그 정부가 기업들하고 같이 그 일부 직접 같이 하는 불시 점검도 있고, 또 먼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그 자체 조사를 통해서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 조사 과정에서 그 문제점이 발견되면 또 바로 신고 절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는 뭐 그런 단계로 이렇게 전환이 될 것 같고요. 뭐 정해진 그 아직 뭐 그런 것들이 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이 순리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시정과 관련된 건 당연히 그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들은 바로바로 정부와 함께 이렇게 그 시정하는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건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태 파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태 파악을 통해서 문제점이 얼마나 드러난지에 따라서 그 필요한 어떤 예산도 좀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각각 그 심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태 파악을 빠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쪽. 네, 중앙일보 여성국입니다. 그 정부 해킹 의혹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분들께서 그 정부 전산망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하다는 이제 전문가 의견 주시는 분도 계신데, 여기 IT 시스템 1,600개 중에 공공기관 기반 시설 228개고 중앙지방행정기관이 152개인데, 이게 전수인지 전수가 아니라면 대략적으로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지 질문드립니다. 네, 민간 말고 공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들도 있고, 그 외에 중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겠고요. 이 점검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책들이 있냐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 운영 사업을 통해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들은 즉시 조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규정에도 보안과 관련돼서는 낙찰 차액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그런 가용 지원들을 활용해서 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장기적인 더 투자가 더 좀 수반돼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대책들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뉴스 구자현 기자입니다. 금융 공공기관 등의 금융 인증서 공인 인증서 대신 다중 인증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금융 공공기관 외에 다른 민간에도 다중 인증을 도입을 요구하실 건지, 그리고 인증 수단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언급하셨던데 모바일 신분증을 좀 확대 도입할 계획이신지 이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오늘 계획에 보안 인력 양성한다, 차세대 보안 기업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보안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해외 시장 진출이나 뭐 기술 인증 표준화 같은 거에 대한 좀 지원책 같은 거 좀 고민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인증에 있어서 제가 이제 ISMS 여러 가지 좀 인증 체계들을 좀 보면서 필요하면은 이제 국제 인증 기관의 어떤 그 시스템들도 일부 도입을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ISMS의 어떤 적용, 어떤 전체적인 범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저희가 철저히 분석하고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국제 인증 기관의 인증 솔루션 또는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것들도 좀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융 공공 뭐 인증기관 이제 말씀 이제 뭐 행안부에서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이런 해킹의 어떤 그 시작이 특히 통신사에서 보면은 대부분 이제 뭐 그 알뜰폰 가입할 때 좀 거기서 좀 인증하는 과정에서 좀 시작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패스앱 통해서 우리가 좀 쉽게 문자나 ARS로 이제 인증하는 이런 체계들로 인해서 좀 그 과정에서 많은 스미싱이 발생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좀 해킹의 어떤 그 원인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다중 인증 체계, 뭐 생체 인식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기정통부에서는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고 도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행안부에서도 말씀? 네, 지난 그 온나라 관련돼서 저희가 브리핑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GPKI를 쓰는 경우에 그 패스워드하고 인증사가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었던 반면에 뭐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인증할 때 얼굴 인증이라든지 계좌이체 같은 다각적인 복수 인증 체계를 갖고 있어서 한쪽만 정보를 취득했다고 그 관련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인증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GPKI 같은 그 공인인증 체계와 관련돼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좀 대체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민간 쪽에서 정부 서비스 이용할 때에도 이런 모바일 신분증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민간 회사에서 갖고 있는 간편 인증 체계도 그런 지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수 인증 수단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넓혀가는 쪽으로 해서 기존의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이나 보안적인 취약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곽중희 기자라고 합니다. 그 아까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 관련해서 대책이 있었는데 국내 상장사 그 의무도 확대하고 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국내 기업들 외에 그 메타나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정보를 굉장히 많이 처리하고 활용을 하고 또 사고가 발생해서 개보위에서 뭐 과징금도 맞고 하는데 그런 글로벌 기업들의 정보 공시에 대해서는 혹시 과기부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대책이 구체적으로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따로 대책이라기보다도 이제 정보보호 의무 공시를 그들도 그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금 상장사 우리 국내 상장사뿐만 아니라 해외 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 지원. 산업화 관련해서요. 국내 기업 산업화 관련해서. 그 전반적으로 이 다중 인증이 안전한 그 이제 인증 방식이라는 점에는 뭐 다들 그 이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이제 이번에 이제 KT 사고 관련해서 이 소액 결제 시에는 그 지금 SMS나 ARS 인증만으로 하는 거는 그 좀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액 결제 시에 다중 인증 제도로 그 이제 그러니까 따르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직접 적용을 할 거고요. 통신사들의 경우에는 그 전반적으로 이제 이 다중 인증 체계로 얼마나 이제 민간 기업들한테 그 확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 같고요. 지금 보안 취약점들 인증 과정에서 생기는 취약점들을 좀 분석해서
기업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질문 기회를 받으신 분은 제가 좀 다른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송윤경 기자라고 합니다. 망분리 관련해서 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주목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질문이 안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이게 망분리를 이 체계를 바꾼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리적 망분리가 시대적으로 더 이상 좀 유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AI 시대 AI를 활용해야 한다는 측면 뭐 이런 측면에서 좀 고려하고 계신 게 맞는지 의미를 여쭤보고 또 하나는 망분리 완화할 경우에 제로 트러스트 원칙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오늘 대책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서 이런 게 이제 향후 대책에 좀 포함될지 뭐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특히 국가 공공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망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폐쇄적인 그런 망 분리 정책을 써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AI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는 이제 개방성을 전제로 저희가 활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제 새로운 이제 망에 대해서는 국가 공공에 있어서는 망 체계를 기존의 그런 폐쇄적인 구조에서요. 지금 이제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서 3단계로 이제 나눠서 보안을 차등적으로 보안을 나눕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아주 기밀 데이터는 기존처럼 그런 독립적인 환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중요도가 덜한 민감한 데이터는 이제 좀 편하게 얘기해서는 그냥 논리적인 그런 망 분리로 가고요. 그 다음에 공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인터넷 접속이 언제나 편하게 되게끔 그냥 자유롭게 유통이 되는 그런 망 분리 정책으로 이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번 9월 말에요. 저희가 이 망 분리에 대해서는 보안 이제 망 체계라고 해서요. N2SF 정책에 대한 N2SF에 대한 이제 보안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배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과기정통부와 같이 협조해서요. 이미 요거에 대한 이제 실증 사업을 몇 개 기관에 대해서는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또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한 10개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진행하면서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더 공격을 받을 공격 표면이 더 사실은 확대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완전히 이제 분리가 돼 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공격에 덜 노출이 됐는데요. 이제는 분명히 공격에 더 많이 노출돼서 사고가 생길 가능성은 사실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로 트러스트랑 같이 이게 연계가 되어서요. 지금 공격 표면도 더 많이 확장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존의 어떤 병목 지점에서 어떤 경계 지점에서만 지금 보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저희가 내부에 침입해 있다는 그러한 것을 설정을 해서 저희가 보안을 해야 되는, 조금 더 사실은 저희가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보안이 더 그러니까 보안을 더 신중하고 더 보안에 대해서 더 고려를 많이 해야 될 사항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소 학계, 그 다음에 여러 전문가분들하고 작년, 올해 계속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집중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설명서는 이번에 배포했고, 그 다음에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실증 사업을 통해서 계속 문제점이 있는 거는 계속 해소하고, 더 좋은 개선점이 필요하다면 더 개선해서 저희가 AI 시대에
데이터를 보다 더 개방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체계로 저희가 망 체계, 네트워크 체계를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경제 AI부 최현재 기자입니다. 과징금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해외 기업 같은 경우도 물론 국내에서 해킹 사고 유발 시 과징금을 물지만 매출 자체가 좀 불명확해서 국내 기업 대비 과징금이 좀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징금을 확대해도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강제성이 있을지, 국내 매출이 제대로 파악이 돼서 과징금이 매겨질지 궁금하고요. 또 과징금에 대한 그 용어 워딩이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헷갈리는 게 여기 이제 자료에 보면은 과징금 수입을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이 검토된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로는 통신사의 경우 이용 고객도 있지만 만약에 피해자의 기업도 침해를 받은 기업도 피해자로 들어간다면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투자 강화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또 징벌적 과징금이 또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해외 그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과징금 제도가 좀 형평성을 좀 잃지 않느냐, 좀 덜 처분하는 거 아니냐, 또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렵지 않냐, 이 부분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구글 메타 같은 경우는 22년 9월에 1,000억에 상당하는 그런 과징금을 실제 의결한 바가 있고 처분한 바가 있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해외 사업자에 대한 어떤 안내서, 개인정보 보호 처리 안내서를 발간해서 설명도 했고, 우리 보호법에 해당되는 기준을 어길 때는 우리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그 보호 관련된 그 과징금, 징벌적 과징금 부분하고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징벌적이라는 측면은 그 처리자가 예를 들어서 고의로 자료를 은폐하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나 아주 고의 과실이 중대한 경우, 이런 경우에 현행 과징금 제도를 좀 가중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예를 들어 협조를 한다든지 아까 그 처리자 입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뭐 예방적 투자도 한다든지 기타 암호화도 철저히 했다든지 탐지 삭제도 스스로 했다든지 아까 자진 신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기한 내에 빠른 신고를 했다 그러면 현재도 감경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더 확대하는, 그리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측면에 감경 제도를 같이 운영해서 처리자에게 부담을 좀 줄여주는 이런 쪽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고,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발표할 때 포함시켜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상 뭐 딱 한 분만 더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뒤에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전자신문의 조재학이라고 합니다. 그 정보보호 공시 의무 결과를 토대로 등급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제 등급을 구분할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 정보보호 책임자 직급을 올렸는데요. 아직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이 의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의무화를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정보보호 그 평가 등급에 대한 그 어떤 기준을 지금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12월 종합 대책 발표 때 좀 구체화해서 발표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정보보호 등급을 어떤 정보보호 그 공식 의무화하겠다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기업들이 좀 자발적인 어떤 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 어떤 정보보호 해킹
단순히 뭐 이게 몇 개월 사이의 어떤 일도 아니고 과거서부터 여러 가지 계속해서 뭐 공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저 기업들 정부에서도 이런 대책들 계속 세우고 방안들 내세우고 했었지만은 계속해서 좀 문제들이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보호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도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정원하고도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좀 많이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우리 그 안보실 중심으로 이런 논의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은 오늘 참석한 행안부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실행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대응하고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의 어떤 그 단기적인 대응 그리고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대책들을 계속해서 뭐 사실 12월 발표로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발표를 드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저희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문제점들은 계속 지적을 해주시고요. 계속 이런 어떤 기술이 어떻게 보면 계속 발전하고 사실 AI를 통해서도 많은 어떤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해킹이나 정보보호 이슈들이 우리가 어떤 대응하는 만큼 또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제보들, 의견들 주시면 충분히 참고해서 정부에서 그 정책 마련하는데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